보고 많아요? 아니, 업무 보고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유니온 업무 보고 먼저 할게요. 네. 유니온 업무 보고를 너무 늦게 올렸어요. 일주일 봤어요. 일주일 뒤에 올려서 그 사이에 있었던 게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녹음을 하고 금요일 날 의원실을 들어갔어요. 의원실 같이 나 들어갔죠. 할 얘기 있다 그럼. 네. 할 얘기 없는데.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할 얘기 먼저 해요.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없어요. 그냥 갔다는 것만.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저 완전 초딩 같았죠 그날. 너무 신기했어요. 되게 그날 만난 의원님이 어디까지 사실 오픈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많이 겪어봐서 그래요. 이거 뭐 일 좀 하려 그러면 온갖 협회에서 다 들어가요. 이제 온갖 협회에서 다 들어가서 요구사항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나오는 법안에 대해서 자꾸 반대 의견 얘기하고 하니까 그래서 입을 좀 무겁게 하고 있는 거예요. 꽤 선수 높은 잘 하시는 의원실에서 타투 법안을 내주기로 그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법안을 내는 게 아니라 이건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타투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잠깐 지금 국회 돌아가는 꼴을 설명을 좀 드리면 야당인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190 몇 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300석 중에 거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196석인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웬만한 법안은 다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국회는 양당이 합의제로 운영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 해도 마음대로 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치가 21대 국회, 이번 국회는 22대예요. 21대 국회인 지난번 국회 때도 당시에 민주당이 182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끝날 때쯤에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뭐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도 민주당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니네 182석 가지고 뭐 했냐? 되게 뼈아픈 부분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 정당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아요. 196석, 야당이 196석, 민주당만 182석을 또 얻었어요. 그런데 182석을 얻은 상태에서도 합의제로 운영되는 국회가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당이 법안을 심사하는데 잘 참여하지도 않고 여당이 심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이나 여당에 유리하지 않은 법을 자꾸 올리니까요. 그런데 합의를 안 하고 협상을 안 하고 토론을 안 하고 합의를 안 하니까 민주당이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법을 올려요. 예를 들면은 영부인을 특검하는 법안이라든지 영부인이 지금 주가 조작한 걸로 거의 거덜날 정도로 다 증거들이 터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민주당에서 특검법으로 올려버리니까 여당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대 같으면은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지지부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21대 국회를 지내왔잖아요. 네. 22대가 돼서 민주당이 21대처럼 할 수 없다. 그냥 협의 안 되면 우리가 내고자 하는 법안 다 밀어서 통과시켜버리겠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긴 얘기를 한 이유, 그 법안들에 묻어가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빨리 진행되고 조용히 진행될 수도 있는 건데 최대한 저희 의견만 넣어서 진행되는 법안은 의미가 없어요. 저희도 이기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서 저희가 지난 회기 막판에 미용문신 협회들이랑 중재된 협의안을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그게 김영주 의원실에서 나왔던 문신어법. 거기서 디테일한 거를 줄이면 줄였지 거기에다 저희가 다른 의견을 넣거나 뭔가 변경 수정해가지고 가져가지 않으려 해요. 그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가장 적법한 합의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가져가 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 의견이고 의원실 의견은 또 다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의원실이랑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고 매번 좋아 그러면 4년 동안요 매번 좋았어요. 그런데 항상 요만큼 좋은 것 같았다가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만큼 좋아졌어요. 실패했고 작년 11월쯤에는 정말 거의 다 됐었어요. 근데 또 실패했죠.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더 좋아지고 더 좋아져서 이전보다 덜 좋아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잘 해나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법안을 그쪽이랑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국정감사에 저희가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했고 원래는 10월 10일이었는데 저희 녹음하기 직전에 의원실에서 연락이 와서 전략적으로 더 좋은 날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국정감사에 누가 참석하느냐를 가지고 네. 왜냐하면 의원들을 설득도 해야 되지만 행정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앉아서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했던 10월 10일 날 나오는 행정부 공무원들이 누군지 리스트를 보고 다른 날들을 봤는데 아주 훨씬 더 좋은 날이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한 열흘 정도 더 뒤로 미루기로 했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너무 감사한 게 저희 그날 들어갔을 때 이 네. 법안을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계신 보좌관님이 아, 타투를 받으셨더라고요. 진짜 전 진짜 놀랬어요. 어, 뭔가 그냥 타투를 받으러 온 손님이 그냥 거기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그분이 그걸 받으면서 아 타투가 이런 문화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타투가 이런 문화구나 이거 손 대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본인이 소비자가 돼서 느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진행되면 이제 법안 나오고 진행되는 상황이 공유가 되면 그때 그분이 어떤 작업자한테 무슨 작업 받았는지 찾아낼게요. 근데 그 작업자가 큰일 난 거야. 그날 안 물어봤어요? 여긴데 보여달라 그러면 좀 보여주기 너무 그래서요? 힘드실 것 같아서. 근데 만약에 그 작업자가요 작업하면서 올리브 가지를 그렸다 그러셨어요. 그쵸? 올리브 네네. 가지 같은 거 그렸다 그랬죠. 막 작업하면서 씨발 올리브 막 이러면서 그렸어 막. 그분이 네. 야 이거 법제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겠냐고. 아니요. 우리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것도 고마웠고 어떤 작업자인지 참 전체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건데 저희 법안 나왔던 거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민주당에서 법안 2개를 만들었어요. 21대 국회 때 저희가 정의당에서 하나 만들었고 저희가 만든 거는 그런데 법안을 만들 때 다른 법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읽어도 빨리빨리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법안이 쓰여진 문구가 그거 저 누가 교육시켜주고 읽어주고 학습시켜줬냐면 제 손님인데 국회 보좌관이세요. 그래서 작업 받으면서 그분이 그거 뽑아가지고 읽어주면서 네. 이 부분이 당신이 말한 그 부분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스터디를 시켜주셨었고요. 마음 따뜻해진다. 그리고 신체예술업법이라고 나온 거 있었어요. 송재호 의원님실에서 만든 법안이었는데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진보적인 타투 관련 법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신체예술업법이라는 그 명칭 자체도 사실 저희가 가장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문신 타투라고 묶는 것도 너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냥 별로예요. 봐봐요. 지금 우리가 누구나 하고 있는데 법제화 안 된 거 타투. 네. 뭐 이 안에는 서화도 있지만 아이라인, 눈썹 다 들어가죠. 귀 뚫어봤어요? 네. 피어싱? 피어싱도 있고 그냥 귀걸이 안에 귀 뚫는 것도. 그것도 똑같아요. 불법이에요.
그거 이번에 우리 문신업법 하면서 문신업법, 타투업법 하면서 피어싱을 배제시키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타투 유니온은 항상 그거 써놔요. 왜냐하면 오늘 그날도 아마 봤을 거예요. 봤어요. 저희가 의원실에 저희의 요구안을 가져가서 제출을 하는데 서류가 너무 두꺼워서 제일 앞에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쭉 요구안을 적다가 마지막에 그걸 적어놨어요. 법제화가 안 돼 있는, 모두가 겪고 있는 사회 부조리 중에 타투와 문신만 있습니까? 라고 하고 귀걸이와 피어싱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네. 이거를 지금 타투 관련 법안에 완전히 추가시키는 거가 좀 어렵대요. 왜냐하면 피어싱은 관통이잖아요. 그리고 피어싱 자체를 전부 인정하기에는 외과 수술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이거를 국회에서 손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타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략적으로 배제시키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의원실이 있었어요. 지금의 의원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이거에 대한 감염 관리가 이번에 타투업법에서 나오고 나면 문화체육관광부 쪽으로 가져가서 피어싱과 관련된 법안을 하나 더 내는 것도 생각해봤어요. 신체예술업법 같은 이름으로. 근데 신체예술업법은 21대 국회에서 송재호 의원실에서 만든 법안인데, 신체예술업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원했던 모든 걸 담고 있어요. 피어싱, 귀걸이, 미용문신, 서화문신.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제대로 나온 모두를 담은 법이었어요. 그런 법이 21대에 나왔었어요. 오. 그거를 만들어줬고, 거기에 심지어는요, 예술성은 시장이 판단한다라는 문구도 들어갔고요. 센스까지. 그리고 이게 문화예술체육부에서 해야 되는 예술행위다라는 것, 서화 타투는 예술행위다라는 문구까지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이 나올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진보적인 법안이 나왔는데, 네. 그 법안을 써주신 분도 제 손님이세요. 혹시 손님들 막 교육시키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분은 진짜로 그 국회 입법비서관이셨는데, 그분은 실제로 자기가 타투를 배우고 싶어서 타투 수강을 신청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나중에 다시 손님으로 만난 거예요. 너무 대단하시다. 근데 큰 인연이었죠. 네.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국회 그만두시고 예술업 관련 일을 하세요. 예술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와.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줬던 법안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너무 대단하시다. 21대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한 건 제 손님들인데, 지금 이번 의원실 같은 경우는 어떤 작업자의 심혈을 기울인 정말 안정되고 정돈된 작업 덕분에 법안이 하나가 또 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누군지 저희가 찾아서 나중에 꼭 감사를 전할 거예요. 같이 피자 먹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업무 보고 중에 가장 큰 거는 의원실 들어가서 법안 국정감사 준비한 거,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지금 텍스트 적어가지고 그쪽에 넘기려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번 주에 전달해야 될 주요 업무 보고였습니다. 끝이에요? 하나 더 있다. 제가 전체 게시판에 올렸는데, 전체 채팅방에 올린 거,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서 그냥 다짜고짜 그러는 거예요. 너 타투하더라, 여기 어디서 널 봤어, 내가 어떻게 신고를 할 거니까 벌 받아봐 라고 하고 끊어요. 어이없네요. 근데 그런 게 복수로 저희한테 전달이 됐어요. 한 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보통은 돈을 노리고 그렇게 하던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비질란테야? 타투가 불법이라서 니네들 처벌받아야 돼 라는 생각으로 굳이 전화번호까지 찾아서 그렇게 신고를 한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한가한가? 제 생각에는 누군가가 굉장히 구린 목적을 가지고 동종업계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와. 그래서 알아봤어요. 저희가 이 일을 워낙 오래 하다 보니 저희한테 도움을 주셨던 혹은 저희 조합원들을 수사를 하셨던 수사관님들, 경찰관님들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하고 저희 변호사님 통해 가지고 조언을 여러 방향의 조언을 들어봤는데 편법이지만 우회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다른 신고를 해서 누가 그렇게 했는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조합원들한테는 조금 더 모이면 할게라고 했는데 상황 봐서 누군지 찾아내서 저는 동종업계라 생각이 들어요. 확신이 들어요. 사실 누군지 짐작도 좀 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계속된다 혹은 기분 같아서는 지금도 찾아내고 싶은데 찾아내면은 다시는 신에 발붙이지 못하게 제가 조합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져버리겠다고. 근데 그래요.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네. 누군가는 타투 유니온 만들기 전에는 실제로 1년에 한두 명씩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생업이고 직업이고 우리의 노동이고 이 상황에 이렇게 처해서 저는 할 말이 있어요. 누군가는 막말로 4년 동안 이걸 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누군가는 그걸 장사를 이용하겠다라는 게 너무 저급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싶어요. 그래서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적당히들 하라고요. 네, 적당히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우리 신 내부에서도 힘든 동료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서로들 신고하고 그런 문화 만드는 사람들은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꽤 많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거 원래 알려주면 안 되거든요, 경찰이. 그런데 어떤 수사관의 경우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편법을 저희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저희가 알고 있게 된 게 그래서 너무 많아요. 너무 씁쓸하네. 이게 뭐 돈 노리고 하는 손님도 아니고 동종업계에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적당히들 하시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고 사실 이런 얘기 되게 외부에서 누가 들을까 봐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리고 이거를 똑같이 협박을 하고 있는 저도 되게 없어 보이고 그런데 얘기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오늘의 업무 보고를 마칠 거예요. 저희 고모가 조치원 동사무소에서 일하거든요. 근데 고모 성함 얘기 안 해요? 미순이 고모인데 아니 근데 제가 타투 시작할 때 그 조치원 동사무소면 사실 이 서울보다는 작잖아요. 네. 그런데도 고모가 저한테 처음으로 했던 신신당부가 보통 그런 민원 같은 거 들어올 때 다 동종업계에서 신고를 했다. 너도 조심해라. 근데 진짜네요. 네.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우리한테 그런 적은 없어요. 이건 남이 협회 얘기하는 거면 뭐 괜찮잖아. 굉장히 크게 됐던 사건이 있어요. 누가 신고를 당했다가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네. 경찰 수사관이 알려줄 수 없다 그러면서 서류를 펴놓고 잠깐 자리를 비워요. 그래서 거기 있는 전화번호를 이 사람이 기록을 해놓고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전화가 안 되더래요. 그런데 1년인가 2년인가 지났는데 죽어있는 것 같았던 그거가 갑자기 카톡이 딱 살아난 거예요. 프로필이 뜨면서. 네. 그래서 봤더니
큰 어떤 협회의 회장님이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엄청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구나. 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우리 쪽 얘기는 아닌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신고한 사람의 신상은 공개가 안 되는 걸로도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 수사관들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면 알잖아요. 이거 왜 신고가 일어났는지, 어떤 사람이 계속 이 짓을 하는지. 그런 방식으로 실수를 가장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비밀은 없네요. 없어요. 에용. 업무 보고는 이렇게 끝내고 냉. 물 한 잔 마시고